기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오전에 그 마무리를 못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검찰로부터 민주당과 공모하여 마치 조작 보도를 한 것처럼, 나중에는 진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묘하게도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완전 뭐 조작 보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이 또 언론에, 다른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 날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상당히 뜨겁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다른 언론들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인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저도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좀 해왔던 그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오늘 그 청문회에 어떤 그 중요 의제의 프레임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저의 사건을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중요 참고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거든요. 저희는 대선 여론 조작 사건에 개입된 기자들이 아니라 검찰의 조작 수사에 휘말린 기자들이고, 그 당시에 바로 10월 11일 2023년 10월 11일 그때가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일이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기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문 화면에는 민주당과 기자들이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라는 게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일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한 검찰의 어떤 보수 세력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일부러 보수 언론을 통해 유출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선거일에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도록 만들려고 그날 압수수색을 그렇게 영장에 허위 사실을 써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오늘 공청회의 어떤 중요 증인을 설명하는 수식어의 네임 어떤 프레임에도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광철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오늘 그 청문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임기 시작과 함께 민정비서관을 담당하시면서 검찰 개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연구를 하고 또 주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주도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그 수사권 개혁을 포함한 검찰 개혁 의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조사하고 그런 보좌했던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궁금한 것이 그때 그 아예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은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그 마음 아픈 그 성찰 회고를 한번 가끔 해보곤 합니다. 예.
그때 그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그때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이런 그 검찰 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반동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당시 검찰 개혁 업무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전체를 제가 대표할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저 또한 늘 성찰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법무부에서 이제 재직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에 출마하셨던 당시 대선 공약과 그리고 그때 당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서 마련했던 국정과제는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검찰을 조직적 기관으로 좀 견제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수사 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검찰의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남겨둔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화해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으로 발표됐던 게 2018년 6월 21일자 이낙연 총리께서 발표하셨던, 그때 박상기 장관님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해서 네 분이 참여해서 그때 발표를 했던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었고, 그래서 검찰의 1차적 경찰의 1차적 수사권들을 전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검경의 관계를 전환하고 또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의 수사 종결권을 주고 그러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2차적 보충적 수사권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국가의 중요 범죄에 한해서 매우 엄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라는 점을 골자로 해서 2018년 6월 21일자 정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부분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좀 매우 중요하게 좀 고려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에 있어서 2017년도 국정농단에 대한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중앙검사장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가 되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경찰의 직접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시고 경찰의 수사 역량은 조금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6대 범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은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민 수사관님. 네. 사실은 제가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그 당시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검찰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이나 지난 3월 초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부가 다 욕을 먹고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검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남부지검은 그 작년 연말에 건진법사를 상대로 물론 내란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와 달리 그 건진법사를 상대로 영장도 청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라고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뭐 작은 몸부림이라도 보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 관봉 띠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작은 그래도 칭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봉 띠지 그 어떤 훼손 사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띠지를 그 훼손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줘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뭘 뭐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를 말고 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거든 진상을 소상하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